뉴저지의 한밤중 미국 대표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함성은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전반 17분 그의 손짓 하나에 경기장이 멈췄습니다. 수비 라인이 정리되고 흐름은 단숨에 뒤집혔죠. 객관적 전력은 미국이 우세했습니다. 홈 관중도 당연히 미국 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벤치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손흥민은 스스로 사령관이 되어 팀을 지휘했습니다. 그 한 손짓이 공기의 흐름마저 바꿔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로 시작된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ESPN에서 30년간 축구 해설을 해온 베테랑이죠. 그동안 수많은 경기를 봤지만 해설석에서 그날 밤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뉴저지 해리슨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의 해설석. 저는 항상 이곳을 진실을 보는 최고의 자리라고 불러왔어요. 경기장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해설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FIFA 랭킹 15위 미국 대 23위 한국의 평가전. 솔직히 미국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으니 당연한 생각이었죠. 마이클, 오늘 특별 게스트 소개할게요. 방송국 PD가 독일 출신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한나 슐츠라고 해요. 스포츠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오늘 경기 실시간 분석을 도와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나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미 양팀 데이터 분석은 끝났어요. 흥미로운 건 손흥민이 오늘 3-4-1 전술의 최전방에 배치됐다는 점이에요. 보통 그는 좌측 윙어인데 말이죠. 경기가 시작되자 해설석에서 내려다본 광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25,000석 경기장 중 절반 이상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한나, 저 관중석 분위기 좀 봐요. 미국 홈 경기 맞나요? 정말 이상하네요. 홈 어드밴티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전반 15분경 해설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시도하려는 찰나 손흥민이 갑자기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잠깐. 손흥민이 손짓을 보냅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지만 사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 번의 손짓으로 한국 선수들의 라인이 순식간에 정리된 거예요. 마이클, 지금 봤어요? 한나가 제 팔을 잡으며 흥분했습니다. 손흥민의 신호 하나로 팀 전체 포지셔닝이 바뀌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급변하고 있어요. 해설석에서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김민재, 김주성, 이한범의 스리백이 완벽하게 조율됐고 이재성과 이동경이 좌우에서 압박을 가했어요. 마치 한 사람의 몸처럼 움직이더군요. 30년 해설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벤치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 순간 미국의 공격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6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데이터상으로는 불가능해요. 한 선수의 비언어적 신호로 팀 전체의 전술이 바뀐다는 건. 해설석 기술진석에서 카메라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손흥민 클로즈업 좀 봐봐. 뭔가 계속 신호 보내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해설석에서 고배율 모니터로 보니 손흥민이 동료들과 끊임없이 아이 컨택하며 손짓으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에요. 제가 생방송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했는데 그 순간 해설석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스태프가 손흥민에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전반 18분,
해설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재성의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각이 좁혀진 상황에서 왼발로 반대쪽 골망을 흔든 거예요. 골이에요. 손흥민이 해냈습니다. 해설석에서 외치는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해설석 유리창이 진동할 정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마이클, 이 데이터 봐요. 한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골 넣기 직전까지 손흥민이 팀 전체 패스의 허브 역할을 했어요. 일반적인 공격수 패턴과 완전히 달라요. 해설석에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도 대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팀 전체를 지휘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전반 43분에는 이재성과 패스를 주고받은 뒤 이동경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해설석에서 두 번째 골 과정을 지켜보는데 또다시 손흥민의 지휘가 있었어요. 한나, 저 백패스 봤어요? 네, 정말 이상해요. 전진해야 할 상황에서 왜 뒤로 돌렸을까요? 해설석의 고해상도 모니터로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의 백패스 직후 미국 수비라인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상대를 유인한 거죠. 정말 교묘한 전술이었습니다. 상대를 방심시키고 그 틈에 공간을 창조한 거였어요. 해설석 옆 VIP석에서 지켜보던 축구 심리학자 데이비드 오코의 박사가 제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마이클, 저건 타고난 리더십이에요. 상황 판단력과 팀 통제력이 동시에 나오는 건 정말 드물어요. 하프타임이 되자 해설석 전체가 흥분 상태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해설자부터 신입 스태프까지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나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치로 봐도 전례 없는 일이에요. 한 선수가 이렇게 팀 전체를 실시간으로 조율한 사례는 없어요. 후반전에도 해설석에서 손흥민의 지휘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공격할 때는 최전방에서, 수비할 때는 중원까지 내려와서 팀을 조율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선수 한 명이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해설석에서 본 그날 밤의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 또 다른 감독이었어요. 벤치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팀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해설석에서 마무리 멘트를 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목격했다고요. 30년 해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관중들의 생생한 반응을 담기 위해 해설석을 떠나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ESPN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거든요. 3층 관중석에 올라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만 5천 석을 가득 채운 관중들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빨간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났는데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죠.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한 코너에서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던 아시아계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너무 흥미로워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ESPN 해설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혹시 짧은 인터뷰 가능할까요? 정말요. 저는 장웨이예요. 뉴저지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모두 흥분한 표정으로 둘러쌌어요. 미국인, 인도인, 멕시코인까지 다양한 국적이었죠.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희가 15분쯤에 우와 하고 소리쳤던 거 기억하세요? 네, 해설석에서도 들렸어요. 손흥민이 손짓 하나로 팀 전체가 바뀌는 게 보였거든요. 제 미국 친구 브래드가 말하는데 30년 축구 봤는데 저런 건 처음이래요. 옆에 서 있던 브래드라는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선수가 어떻게 팀 전체를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마치 CEO가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장웨이의 인도인 친구 라지가 덧붙였습니다. 크리켓에서도 주장이 중요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에요. 손흥민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관중석을 따라 걸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건 한국 교민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해설자님이시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처음 보는 한국 경기였는데 정말 좋은 경기 보여줬네요. 어머니가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 정말 울컥 뻔했어요. 그런데 골보다도 팀을 이끄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손흥민이 손으로 신호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움직였어요. 진짜 대장 같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 가장 정확한 묘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동하니 일본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혼자 앉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아 보여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마스모토 겐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라이벌 국가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더군요. 어떤 부분에서요?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손흥민 같은 리더를 찾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팀을 이끄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감독 지시에만 의존하는 편인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라이벌 국가 선수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관중석 한쪽에서는 축구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대학 축구팀 선수들인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선수분들이세요? 네, 러커스 대학 축구팀입니다. 저는 주장 마크예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도 주장 역할을 하지만 손흥민처럼은 못해요.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전술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팀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코치가 항상 말해요. 필드에서 상황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손흥민은 정말 마스터 레벨이었어요. 또 다른 선수가 덧붙였습니다. 백패스하는 장면 봤어요. 그 순간 상대 수비가 라인 올리는 거 예측하고 한 것 같던데 정말 대단해요. 관중석을 계속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족, 심지어 나이지리아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손흥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스페인 관광객 카를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도 많이 봤지만 손흥민은 다른 스타일이에요. 메시는 개인 기량으로 팀을 끌어가는데 손흥민은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계 미국인 토니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축구 코치 하셨는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끈다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네요. 나이지리아 유학생 치마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의 족장이 말없이도 부족민들을 이끌어요. 손흥민을 보니 그런 천성적 리더십이 느껴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만남은 관중석 맨 위쪽에서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분이 혼자 앉아 경기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프랭크라고 해요. 50년째 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축구 자주 보세요? 제2차 대전 이후부터 봤으니까. 거의 평생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기는 처음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한 선수가 경기 전체를 바꾸는 걸 봤거든요. 1950년대의 펠레를 봤을 때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프랭크의 말이 가장 울림이 컸습니다.
70년 넘게 축구를 본 사람의 증언이었거든요. 관중석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단순히 한국이 미국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2만 5천 명의 관중 모두에게 새로운 축구를 보여준 거였어요. 국적,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그의 팀 통제력,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요. 관중석에서 내려오며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이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이 경기를 잊지 못할 거라고요. 그들 모두가 축구 역사상 특별한 순간의 목격자가 된 거니까요. 경기 후 믹스드 존에서 양팀 벤치의 반응을 취재하는 것은 제30년 해설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감독들의 생생한 반응이야말로 진짜 이야기였거든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미국 대표팀 벤치 쪽이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4년간 손흥민과 함께했던 사실 때문에 더욱 궁금했어요. 과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벤치 근처에서 포체티노 감독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자부심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이었어요. 감독님, 오늘 손흥민의 경기력 어떻게 보셨나요? 포체티노가 잠시 멈춰 서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4년간 함께했지만 오늘 같은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토트넘에서는 제가 전술을 지시하면 손흥민이 실행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가 스스로 전술을 만들어 가더군요. 벤치에서 지시하려고 하면 이미 그가 먼저 팀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포체티노의 옆에 서 있던 미국 대표팀 코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감독님이 하프타임에 말씀하셨어요. 손흥민이 2명의 감독을 상대하고 있다고요. 무슨 뜻인가요? 포체티노가 설명했습니다. 벤치에 있는 저와 홍명보, 그리고 필드에 있는 손흥민. 사실상 3명의 감독이 경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건 손흥민이었어요. 미국 골키퍼 코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반 15분 그 손짓 장면을 벤치에서 봤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요. 한 번의 신호로 한국 팀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대응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어서 한국 대표팀 벤치로 향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반응이 더욱 궁금했어요. 자신의 선수가 감독 역할까지 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홍명보 감독을 만났을 때 그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감독님, 손흥민이 경기 중에 직접 전술을 조율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놀랍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원래 그런 선수거든요. 다만 오늘처럼 완벽하게 해낸 건 처음이었죠. 혹시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나요? 홍명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벤치에서 지시하려고 했는데 손흥민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의 판단을 따라갔어요. 한국 대표팀 코치진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감독님이 하프타임에 농담하셨어요. 내가 감독인지 손흥민이 감독인지 헷갈린다고요. 홍명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감독은 선수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해요.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는 필드에서 더 많은 것을 보거든요. 저는 그의 판단을 믿었어요. 한국팀 수석 코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반 35분 백패스 장면 기억하세요? 벤치에서는 왜 저렇게 하지 했는데 10초 후에 이해했어요. 미국 수비 라인을 유인한 거였거든요. 정말 천재적 판단이었어요. 벤치 근처에서 만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양 팀을 모두 지켜본 FIFA 기술위원회 옵저버였습니다. 스위스 출신인 그는 20년 넘게 국제 경기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어요. 마이클, 오늘 정말 특별한 경기를 봤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감독과 선수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오늘은 경계가 무너졌어요. 손흥민이 실시간으로 전술을 수정하는 걸 봤거든요. 구체적으로요?
전반 20분경 한국이 수비할 때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압박 라인을 조율했어요. 이건 보통 감독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는 일이거든요. FIFA 옵저버가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제가 기록한 걸 보면 손흥민이 경기 중에 최소 15번은 팀 전체의 포지셔닝을 조율했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에요. 벤치 쪽에서 만난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은 미국 팀 데이터 분석관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하던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손흥민 대응책이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손흥민이 예상했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좌측 윙어로 분석했는데 중앙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더라고요. 심지어 수비까지 가담했어요. 미국 팀 전술 분석관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한 손흥민의 히트맵이고 이게 실제 히트맵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마치 다른 선수 같았어요. 한국팀 의료진도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동료들 컨디션까지 체크하더라고요. 보통은 우리 의료진이나 코치가 하는 일인데 그가 먼저 알아차리고 지시했어요. 예를 들어요? 후반 30분경 김진규 선수가 살짝 힘들어할 때 손흥민이 먼저 알아채고 템포를 조절했어요. 정말 세심한 리더십이었어요. 벤치에서 만난 마지막 인물은 은퇴한 전 축구 선수 출신 해설자였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펠레와도 함께 뛴 경험이 있는 레전드였어요. 카를로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마이클, 정말 놀라웠어요. 펠레도 훌륭한 리더였지만 손흥민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펠레는 개인 기량으로 팀을 끌어갔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더군요. 정말 감독 같았어요. 벤치에서의 취재를 마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히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축구 전술사의 새로운 장을 연 거라는 것이요. 양팀 벤치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선수와 감독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이요. 그는 필드에서 뛰면서 동시에 팀 전체를 지휘했어요. 포체티노의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들 같은 선수다. 우리는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에게 당했다. 4년간 함께했던 감독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경기 후 그라운드에 직접 내려가는 것은 ESPN 해설자로서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필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분위기와 선수들의 실제 반응을 담고 싶었거든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의 잔디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90분간 벌어진 드라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제일 먼저 찾은 건 손흥민이 첫 번째 골을 넣었던 지점이었습니다. 전반 18분, 이재성의 침투 패스를 받아 각이 좁혀진 상황에서 왼발로 반대쪽 골망을 흔든 바로 그 자리였죠. 그 순간 한국팀 골키퍼 조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조현우 선수, 필드에서 본 손흥민은 어땠나요?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골키퍼라서 전체 필드가 다 보이는데 손흥민이 끊임없이 동료들과 소통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요? 보통 공격수들은 골만 집중하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수비할 때도 포지셔닝 지시하고 공격할 때도 동료들 움직임을 조율했어요. 마치 또 다른 감독 같았어요. 조현우 옆에 있던 김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수비수라서 더 잘 알아요. 손흥민이 전반 15분에 보낸 신호 하나로 우리 수비 라인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손짓 말인가요? 네. 그 순간 우리 새 김민재, 김주성, 이한범이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어요. 평소에는 말로 소통하는데 그날은 손흥민의 신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필드 중앙으로 이동하니 이재성과 이동경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과 가장 많은 호흡을 맞춘 선수들이었죠. 이재성 선수,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는 어땠나요? 정말 신기했어요. 전반 43분 이재성과 패스를 주고받은 뒤
이동경의 득점을 도운 그 장면 기억하시죠? 사실 그건 즉석에서 만든 플레이였어요. 즉석에서요? 이동경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갑자기 아이 컨택하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재성이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필드에서 항상 세네수 앞을 내다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공간을 먼저 보고 있어요. 필드를 가로질러 이동하던 중 가장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백패스했던 지점이었어요. 전반 35분경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그 근처에서 김진규를 만났습니다. 그 백패스를 받았던 당사자였어요. 김진규 선수, 그 백패스 순간 어떤 기분이었나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뒤로 돌리나 했거든요. 그런데 공을 받자마자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나요? 미국 수비수들이 라인을 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손흥민이 일부러 유인한 거였죠. 정말 천재적인 판단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득점과 첫 번째 디펜스 수비의 역할을 해준 손흥민 선수가 또 팀을 잘 이끌어줘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필드에서의 손흥민은 공격수 이상의 역할을 했었어요. 필드 한쪽에서 미국 팀 선수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패배한 팀이지만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미국 팀 주장 타일러 아담스가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계속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미국 팀 센터백 맷 터너가 덧붙였습니다. 전반 15분 그 신호 장면을 필드에서 봤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요. 한 선수가 팀 전체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팀 미드필더 웨스턴 맥케니의 증언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더 위험했어요. 계속 동료들에게 지시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필드 중앙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인물은 주심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심판인 그는 필드에서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주심님, 필드에서 본 손흥민은 어땠나요? 정말 특별했어요. 보통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하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동료들과 소통했어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나요? 후반 25분경 한국이 수비할 때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걸 봤어요. 공격수가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건 정말 드물어요. 주심이 흥미로운 관찰을 들려줬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상대방을 존중했어요. 파울 상황에서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항상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필드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양팀 벤치 앞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감독의 지시를 받던 바로 그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건 한국팀 체력 코치였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선수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던 사람이었어요. 손흥민의 활동량이 어땠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공격수들은 스프린트 위주인데 손흥민은 다양한 강도로 움직였어요. 때로는 천천히 걸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때로는 전력 질주했어요. 체력적으로 문제 없었나요? 오히려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 활발해졌어요. 마치 경기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압박감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필드에서의 마지막 만남은 경기장 잔디 관리팀과였습니다. 20년간 이 경기장을 관리해온 헤드 그라운드 키퍼 제임스였어요. 제임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이 잔디 위에서 수많은 경기를 봤지만 오늘만큼 한 선수가 필드 전체를 지배한 경기는 없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손흥민이 움직이는 모든 구역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팀 동료들이 더 활발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필드를 떠나며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잔디 위에서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한 선수가 필드 전체를 무대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축구를 보여준 거였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은 게 아니라 필드 위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선수와 감독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과 팀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어요. 그 잔디 위에서 일어난 90분간의 드라마는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ESPN 해설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입니다. 선수와 감독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같은 역사적인 경기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 지하 1층 프레스 센터로 내려가니 이미 세계 각국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손흥민의 경기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제일 먼저 시작된 건 미국 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4년간 손흥민과 함께했던 만큼 그의 발언이 가장 주목받았어요. 포체티노가 단상에 올라서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손흥민에 관한 것이었어요. 감독님, 4년간 함께 일한 손흥민을 오늘 상대로 만나셨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포체티노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했습니다. 아들 같은 선수다. 우리는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에게 당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패배한 팀의 감독이 상대 선수를 그렇게 극찬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가디언의 축구 전문 기자 사이먼 번스타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와, 저런 찬사는 정말 드물어. 포체티노가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이어진 질문이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손흥민과 4년간 함께 일하셨는데 오늘 그를 막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포체티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할 때와 완전히 다른 선수였어요. 그때는 제가 전술을 지시하면 손흥민이 실행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가 스스로 전술을 만들어 갔어요.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미국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정말 예상 밖이었어. 손흥민이 저렇게 팀 전체를 컨트롤할 줄은. 포체티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반 15분 그 손짓을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한 선수가 그런 신호 하나로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재능이에요. 뉴욕 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토트넘 시절과 달랐나요? 토트넘에서는 윙어였어요.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했어요. 팀의 지휘관이었어요. 프랑스 레키프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포체티노가 깊이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메시, 호날두 같은 선수들과도 함께 해봤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은 개인 기량으로 팀을 끌어가는데 손흥민은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요. 기자회견장 중간쯤에 앉아있던 독일 키커의 베테랑 기자 한스 밀러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손흥민이 사실상 한국팀의 감독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직설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포체티노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벤치에서 지시하려고 하면 이미 손흥민이 먼저 팀을 조율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어서 한국팀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이 함께 등장했을 때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에게 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에서 단순히 골을 넣은 것 이상의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홍명보 감독님이 득점과 첫 번째 디펜스 수비의 역할을 해준 손흥민 선수가 또 팀을 잘 이끌어줘서 라고 말했듯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가담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경기 중에 직접 전술을 조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요? 홍명보 감독이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손흥민이 상황을 읽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좋은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거든요. CNN 스포츠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전반 35분 백패스 장면에서 미국 수비를 유인한 것 같았는데 의도적이었나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이 너무 높이 올라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템포를 늦춰서 그들을 더 끌어올린 후에 공간을 노렸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계산된 플레이였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스페인 마르카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실시간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축구는 순간의 판단이 중요해요. 상대를 관찰하고 약점을 찾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FIFA 기술위원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홍명보 감독님.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물론 손흥민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완벽하게 팀을 이끄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영국 BBC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경기가 축구 전술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홍명보 감독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선수와 감독의 역할이 점점 유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뛰어난 선수는 필드에서 감독의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팀이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팀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수야. 저런 전술적 이해도는 감독 수준이야.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도 거들었습니다. 메시, 호날두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천재성이네. 그 옆에 있던 일본 기자는 조용히 혼자 아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특별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요. 특히 포체티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4년간 함께 일한 감독조차 오늘의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였다고 인정한 거니까요. 축구 역사상 이런 기자회견은 드물었습니다. 패배한 팀의 감독이 상대 선수를 그렇게 극찬하고 전 세계 기자들이 한 선수의 전술적 능력에 감탄하는 순간 말이에요. 경기 후 ESPN 분석실로 돌아온 저는 오늘 경기의 모든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30년 해설 경력상 가장 특별한 경기였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ESPN 본사 건물 15층에 위치한 데이터 분석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와 고성능 컴퓨터들이 실시간으로 경기 데이터를 분석하죠. 독일 출신 데이터 과학자 한나 슐츠가 이미 여러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나,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마이클, 정말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첫 번째 화면에는 손흥민의 히트맵이 떠 있었습니다. 보통 공격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어요. 일반적인 스트라이커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 집중되는데 손흥민은 달라요. 거의 모든 구역을 커버했어요. 한나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패스 네트워크 분석인데 손흥민을 중심으로 모든 선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거미줄의 중심 같아요. 정말 신기한 그래프였습니다. 손흥민에서 뻗어나가는 선들이 팀의 모든 선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손흥민이 단순한 골스코러가 아니라 팀의 허브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공격수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분석실 한쪽에서 작업하던 다른 데이터 분석가가 다가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포츠 통계학 박사과정을 마친 제이슨이었어요. 마이클, 이것도 봐야 해요.
손흥민의 의사결정 속도 분석이에요. 새로운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평균 시간이 1.2초였어요. 일반적인 공격수들의 2.1초보다 훨씬 빨라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이슨이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빠른 의사결정은 곧 더 많은 기회 창출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전반 35분 100패스 장면을 보면 0.8초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했어요. 한나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더 놀라워요. 손흥민의 리더십 인덱스를 계산해봤는데요. 리더십 인덱스요? 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빈도, 전술적 지시 횟수, 포지셔닝, 영향력 등을 종합한 지표예요. 손흥민이 9.7점을 기록했어요. 그게 높은 건가요? 보통 주장들이 7점대, 플레이메이커들이 8점대인데 손흥민은 거의 감독 수준이에요. 분석실 모니터링 데스크에서 일하던 시니어 분석가 데이브가 놀라운 발견을 알려왔습니다. 여기 봐.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나왔어. 뭔데요? 손흥민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낸 15분 이후부터 한국팀의 패스 성공률이 15% 향상됐어. 그 전에는 78%였는데 이후에는 93%가 됐어. 한나가 즉석에서 추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리고 미국 팀의 패스 성공률은 반대로 12% 떨어졌어요. 85%에서 73%로요. 한 선수의 신호가 양팀 모두에게 영향을 줬다는 건가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손흥민의 지시가 한국팀을 더 조직적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미국팀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분석실 한 코너에서 인공지능 모델링을 담당하는 인도 출신 프로그래머 라지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AI 예측 모델로 분석해봤는데 손흥민의 플레이 패턴이 정말 독특해요. 어떤 점에서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선수와도 매치되지 않아요.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누구와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에요. 라지가 복잡한 알고리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AI가 손흥민을 분류하지 못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하이브리드 리더 스트라이커라고 명명했어요. 분석실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수석 분석가 마크가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30년간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해왔는데 이런 수치는 처음 봐요. 구체적으로요? 손흥민이 공격, 수비, 리더십, 창조성 모든 면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요. 이런 올라운드 퍼포먼스는 정말 드물어요. 마크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필드 커버리지가 놀라워요. 전체 필드의 68%를 커버했어요. 일반적인 스트라이커는 35% 정도인데 말이죠. 한나가 추가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봐요. 손흥민이 팀 동료들의 터치 수를 15% 증가시켰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팀 전체가 더 많이 볼을 터치했다는 뜻이에요. 즉, 손흥민의 플레이가 팀 전체를 더 활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분석실에서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중국계 분석가 레이첼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니 마치 체스의 퀸 같아요. 체스의 퀸이요? 네.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게임 전체를 컨트롤해요. 축구에서 이런 움직임 패턴은 정말 드물어요. 데이터 분석의 마지막은 경기 임팩트 지수였습니다. 한나가 최종 계산 결과를 발표했어요. 손흥민의 게임 체인징 임팩트는 9.8점이에요. 그게 높은 건가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펠레가 1970년 월드컵에서 기록한 9.6점보다도 높아요. 분석실 전체가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역사적인 수치가 나온 거였어요. 제이슨이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오늘 선수와 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해냈어요. 데이터가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분석실에서 나오며 확신했습니다.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로도 오늘의 손흥민은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숫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어요. 손흥민이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선수라는 것을요. 데이터실에서 발견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스코러가 아니라 팀 전체를 진화시키는 촉매제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스타디움을 나서면서 저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0년 해설 경력상 가장 특별한 경기였기에 그 여파가 실제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궁금했거든요. 해리슨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자마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흥분한 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스타디움 근처의 스포츠바였습니다. 평소에는 미국 스포츠 팬들로 가득한 곳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바 안으로 들어서자 큰 스크린에서 손흥민의 골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바텐더는 아일랜드 출신인 패트릭이었는데 20년째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패트릭, 오늘 분위기 어때요? 정말 신기해요. 보통은 미국 팀 경기 후에 이렇게 흥분하는 건 미국이 이겼을 때인데 오늘은 정반대네요. 어떤 점에서요? 손님들이 계속 손흥민 얘기만 해요. 한국이 이긴 걸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20년 일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바 한쪽에서 대화하고 있던 현지 주민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해설자님이시죠? 오늘 해설 들었어요. 중년의 이탈리아계 미국인 토니가 맥주를 들고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 저는 50년째 축구 보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 봤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오셨는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더라고요. 토니의 친구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커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동네 축구팀에서도 손흥민 플레이 분석하자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손짓으로 팀을 조율하는 부분 말이에요. 발을 나와서 스타디움 주변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경기 후 금세 문을 닫는 가게들이 오늘은 늦게까지 영업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손님들이었어요. 가게 사장인 김영수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평소에는 한국 교민들만 오는데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들 손흥민 얘기하면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의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덧붙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손흥민이 먹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오늘 경기를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카를로스라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손흥민 보고 한국 축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요. 그 옆에 서 있던 폴란드계 미국인 가족의 아버지, 얀이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들이 손흥민 플레이 보고 축구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특히 팀을 이끄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상점가를 계속 걸으면서 만난 건 피자 가게 사장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였습니다. 그는 30년째 이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마르코, 오늘 분위기 어때요? 정말 특별해요. 보통 큰 경기 후에는 이기는 팀 팬들만 거리에 나오는데 오늘은 다르더라고요. 진 팀 팬들도 나와서 상대 팀을 칭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요? 아까 미국 팀 유니폼 입은 가족이 와서 피자 시키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한국이 이길만 했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어느 편의점 앞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나란히 들고 있는 10대 친구들이었어요. 얘들아, 저 깃발들은 뭐야? 키가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미국 팀 팬인데 오늘 손흥민 보고 한국 팀도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왜요? 작은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멋있었어요. 팀 전체를 이끄는 게 진짜 리더 같았어요. 저희도 축구할 때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근처 주유소에서 일하는 멕시코 출신 근로자 호세와도 만났습니다. 그는 라디오로 경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호세, 오늘 경기 어떻게 들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해설자가 계속 손흥민 얘기하는데 한 선수가 그렇게 팀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죠? 나중에 유튜브로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도 축구 많이 하는데 저런 리더는 정말 드물어요.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세탁소를 발견했습니다. 사장은 방글라데시 출신인 아흐메드였어요. 아흐메드,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요. 손님들이 계속 와서 손흥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기가 아까웠어요. 손흥민 얘기를요? 네. 한 손님이 와서 오늘 축구 봤냐고 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1시간 동안 설명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관심이 생겼어요. 드문의 시간 편의점에서 만난 야간 근무자는 파키스탄 출신 알리였습니다. 알리, 오늘 밤 손님들 어때요? 정말 많이 와요. 평소보다 3배는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경기 얘기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선수가 어떻게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신기하다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늦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경기장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지리아 출신 간호사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손흥민이 팀을 이끄는 모습이 마치 우리 병원의 수간호사 같았어요. 말없이도 모든 걸 조율하더라고요. 그 옆에 서 있던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 이반이 덧붙였습니다. 기술자 관점에서 봐도 정말 놀라웠어요.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스문의 시간 카페였습니다. 주인은 터키 출신 무스타파였는데 그는 축구 광팬이었어요. 무스타파, 오늘 경기 어떻게 봤어요? 정말 역사적인 경기였어요. 터키에서도 축구 많이 보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 봤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스타 플레이어들은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팀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카페 안에는 경기를 다시 보고 있는 손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손흥민의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확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단순히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줬다는 것이요. 국적,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을 이끄는 능력에 대해서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손흥민 얘기가 들려왔어요. 오늘 밤 해리슨 거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축구 경기의 여파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한 선수의 특별한 경기력이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은 거였어요. 경기 다음 날 아침 뉴워크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번 경기가 축구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생각해봤습니다. 공항과 호텔에서 만난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과의 마지막 대화들이 그 답을 제시해줄 것 같았어요. 공항 체크인 라운지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건 영국에서 온 축구학 박사과정생 알렉스 피셔였습니다. 그는 두꺼운 노트를 들고 뭔가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알렉스,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요? 마이클님, 논문 개요를 다시 짜고 있어요. 어제 경기를 보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요? 원래는 현대 축구에서의 주장 역할에 대해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온필드 감독론 손흥민의 사례 분석으로 바꿨어요. 알렉스가 노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건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축구 패러다임이에요. 선수와 감독의 경계를 허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팀들이 손흥민 모델을 벤치마킹할 거예요. 필드에서 실시간으로 전술을 조율할 수 있는 선수를 키우려고 할 거라고 봐요.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IFA 기술위원회 위원인 스위스 출신 마르셀 후버 박사였어요. 후버 박사님, 어제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FIFA에서 20년간 일했지만 한 선수가 경기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본 건 처음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전통적으로 축구는 감독이 전술을 짜고 선수가 실행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실시간으로 전술을 수정하면서 뛰었어요. 이건 축구 전술사의 혁명이에요. 후버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FIFA 기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요. 필드 감독 개념을 공식 용어로 만들 것인지 말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각국 축구협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라운지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브라질 출신 전설적인 선수 카를로스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펠레와 함께 뛰었던 경험이 있는 레전드였어요. 카를로스, 손흥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특별한 선수예요. 펠레도 훌륭한 리더였지만 손흥민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펠레는 개인 기량으로 팀을 끌어갔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요. 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요. 카를로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축구계에서도 벌써 화제예요. 젊은 선수들에게 손흥민을 연구하라고 하는 코치들이 늘고 있어요. 공항 게이트 근처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독일 분데스리가 스카우트 책임자 한스 밀러였습니다. 밀러 씨, 손흥민을 스카우트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요. 기존 스카우팅 시스템으로는 손흥민 같은 선수를 평가할 수 없거든요. 왜요? 보통은 골, 어시스트, 패스 성공률 같은 개별 스탯을 보는데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팀 전체 향상도에 있어요. 이건 기존 데이터로는 측정이 어려워요. 밀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일 클럽들이 벌써 손흥민 테스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선수의 전술적 이해도와 실시간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테스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만난 운전기사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대표팀 선수였던 밀란이었어요. 밀란, 축구 선수셨다면서요? 네, 80년대에 뛰었어요. 그런데 어제 손흥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뛰던 시절에는 감독 말씀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팀을 이끄는 거잖아요.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선수들이 늘어날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는 일본 축구협회 기술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마스모토 겐타 씨의 아들이었던 다이스케였어요. 다이스케 씨, 아버님께서 어제 경기를 보셨다면서요? 네, 아버지가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라이벌 국가 선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축구계 반응은 어때요?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손흥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선수는 없거든요. 다이스케가 중요한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일본 축구협회에서 리더십 아카데미를 만들 예정이에요. 손흥민 같은 온필드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죠. 호텔바에서 만난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은 아르헨티나 출신 전술 분석가 디에고였습니다. 디에고, 남미 축구 관점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남미 축구는 전통적으로 개인 기량을 중시하는데 손흥민은 집단 지성을 보여줬어요. 구체적으로요? 메시도 팀을 이끌지만 주로 개인 플레이로 해결해요. 하지만 손흥민은
팀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디에고가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손흥민 스타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기량과 팀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선수를 키우려고 해요.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 축구 저널리스트 피에르는 더욱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피에르, 유럽 축구계 반응은 어때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레키프에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각국 리그에서도 손흥민 분석에 들어갔어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코칭 스타일이 바뀔 거예요. 기존처럼 감독이 모든 걸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자율성을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피에르가 중요한 트렌드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필드 리더십 교육을 시작한 곳들이 있어요. 손흥민 효과죠.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만난 사람은 미국 MLS 기술위원장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 MLS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것도 있고 어제 경기가 미국 전국에 중계됐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MLS 코치들이 벌써 손흥민 스타일 연구에 들어갔어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려고 해요. 제임스가 흥미로운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MLS에서 손흥민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에요. 전술적 사고와 팀 리더십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죠. 공항을 떠나며 확신했습니다. 어제 하룻밤의 경기가 전 세계 축구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손흥민이 보여준 온필드 감독, 모델은 단순한 개인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넘어 축구 전체의 진화 방향을 제시했어요. 선수와 감독의 경계가 흐려지고 집단 지성이 개인 기량과 결합하는 새로운 축구의 시대가 열린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후 축구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뉴저지의 한 밤중에 벌어진 손흥민의 혁명이 있을 거예요. 축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하룻밤이 미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설자 앤더슨이 말했듯 나는 30년 해설 인생에서 이런 선수는 처음 봤다. 0.03이라는 숫자가 기적으로 변하고 불안한 동료들의 심리가 한 손짓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한 건 신뢰와 리더십이었죠. 미국과 한국, 관중석의 열기와 침묵. 무기와 전술이 아닌 철학과 존재감의 대조였습니다. 손흥민은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억제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이 가진 가장 위대한 무기라 불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코리아였습니다.